중개사법은 정지용, 이지용의 정지용입니다. 이번 34회가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민법 관련 문제가 좀 한 6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중개사법은 제가 다 풀고요. 민법은 우리 덕수 쌤께서 콜라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법, 거래신고법 풀게요. 자, 금지되는 행위를 다 골라라. 이 말은 법에서 금지되는 걸, 위반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법인이 주택 분양을 겸업하는 건 위반 아니잖아요. 위반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수해서 사용하는 건 위반이죠. 그 다음에 대여를 알선하는 거 이번 신설됐잖아요. 위반이죠. 위반이니까 위반인 건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4번. 문제 2번.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걸 찾는데 위원장은 이번에 위원의 임명권자 곧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의 임명권자, 회초권자 다 국장입니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답 2번이고 1번이고 답 1번이고 3번. 용어로 틀린 걸 옳은 걸 찾는데 1번 좀 치사하죠. 교환하는 행위가 중개행위 아니라 그건 교환 계약을 한 거고 교환을 알선해야 그게 중개인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고 법인의 임원이고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니까 개공이 아니라 소공이죠. 소공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라고 시작하잖아. 공인중개사라고 시작하면 무조건 뭐예요? 소공이에요. 소공. 그럼 자격 취득했으면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다 공인중개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자, 옳은 걸 찾는 문제였고 4번 틀린 걸 찾아라. 한 개 중개사무소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아래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잖아요. 항상 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틀렸죠. 설치 신고받은 등록 한청은 신고 확인서 교부하죠. 답 4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5번. 법인의 등록 기준 틀린 거. 대표자 군계사, 대표자를 뭐하고? 제외니까 답 2번이고요. 그렇죠. 자본금, 그리고 전원 다 실무교육, 분사무소에 함께 두려면 책임자도 받아야 되겠지? 답 2번이고.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6번은 기억 지문이 좀 사람들이 좀 헷갈렸던 거죠. 피담보 채권 이렇게 나오니까 피담보 채권이면은 금전채권이다.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아니고 이거는 뭐 분양권이고 임목. 그다음에 권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OOX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거니까 니은 디귿 2번 고르면 되는 거죠. 앞에는 쉬웠어요. 올해. 뒤에가 좀 어려웠지. 7번 고용인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고용신고는 고용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고용하고 업무 개시 전에. 그다음에 헤어지면 며칠? 10일. 맞죠? 정답이죠. 정답이고 소공의 고용신고를 할 때 실무교육 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건 좀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이때 등록관청이 소공의 고용신고를 받아서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내더라 해서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안 받아줬어요. 어쨌건 제출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제출하지 않는다. 외국인을 당연히 보존 고용할 수 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그래도 보통 3번에서 그냥 멈춰야 되죠. 8번. 등록할 때 제출 서류 틀린 거. 자격증 사본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답은 좀 쉽죠. 답은 쉬운데 그 4번 같은 거 이런 거 이번에 나올 거라고 밀고 있었던 거죠. 2번 사용 승인 받았다. 근데 건축물 대상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했다. 지연되는 사유 내라고 그랬잖아요. 여권용 사진 많이 봤죠 우리? 내야 되고 등록증에 붙일 거. 실무교육 위탁하잖아 3군데 위탁하는데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은 이거 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지 않고 외국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상법에 따라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제출해라. 이건 과거에도 이미 출제됐던 거고. 답 1번. 자 9번. 휴폐업입니다.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는 신고 확인서 첨부해야죠. 임신 출산도 6개월 초과할 수 있잖아요. 초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받고 폐업했구나. 그래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예요. 등록할 수 있으면 틀린 거죠. 등록할 수 없다. 자, 답이 뭐예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역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인장 틀린 거.
1번은 조금 좀 말장난을 쳤죠, 지금. 이게 좀 헷갈리죠. 개설 등록 후에도 개설 등록을 했더라도 어쨌든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전에 하는 거니까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신고 같이 할 수 있고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정확하고 소공 7mm, 30mm고 답 쉽죠. 답 5번. 7일. 인장 변경은 7일이잖아. 7일. 7일. 숫자 그냥 외우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11. 이전 신고입니다. 틀린 거. 관할 외로 이전했다. 그럼 당연히 이전 후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되고 이전 신고 간판 철거해야 돼. 지체 없이 철거, 입회취. 그다음 분사무소 이전 신고니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에 신고서 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 중인 개공이니까 이전 신고라는 방법으로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죠. 그다음 이전 신고서 낼 때 당연히 등록증 첨부를 해야죠. 첨부해야죠.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답 5번이에요. 12.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서니까 보존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법정 서식 있습니다. 일반 전속 중개계약은 다 법정 서식 있으니까 정답 2번이에요. 옳은 건.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반드시 법정 서식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뜰렸고요.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 일반 전속은 또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및 또는 및 그리고 소공인은 일반 전속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XX 및 소공인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도 틀렸고 소공은 서명 날인하지 않아요. 유효기간, 전속 유효기간은 3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발상이죠. 스발상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비용을 주는 거니까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간. 자, 1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이 되게 잘 나오는데 좀 말장난이에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 지문은 가치는 좀 떨어지죠. 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이니까 일단 틀린 거 공급계약이니까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죠. 맞고 그 다음에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니까 연면적을 적어야 되고요.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요. 좀 말장난인데 이게 4번은 옳게는 나왔었는데요.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 주택일 때 표시하는 거예요. 좀 말장난 들어갔습니다. 조금 맞추기 어렵다. 4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급계약 전매계약일 경우는 가격을 적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야 되죠. 포함해서. 답은 2번인데 답은 4번인데 2번, 3번, 5번은 여러 번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이제 1번, 4번 중에 고민하다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4번이 좀 말장난이 들어간 정답이었습니다. 14번. 확인 설명인데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거죠. 이건 맞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실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으니까 답이 쉽잖아요. 답은 쉽고. 그 다음에 3번 차라리 3번을 정답으로 냈더라면 다른 문제가 좀 쉬워질 테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중개대 선물 범위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올해 밀고 있는 건 최초로 나온 지문입니다. 최초로 나온 지문이고 그래서 이거 없다라고 해서 이걸 답으로 냈으면 우리는 잘 맞추고 다른 문제가 좀 더 쉬워지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답이 너무 쉬웠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몇 번 봤죠. 직접 내가 조사에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더라도 계약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확인 설명 위반은 개공일 땐 500과 소공일 땐 자격정지니까 맞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이게 좀 아쉬운 문제였다 이겁니다. 15. 자, 문제 잘 읽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손해배상 책임 틀린 거. 항상 보증 설정 언제?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2억짜리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물어줬거나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게 돼 있죠. 4번이 좀 어렵죠. 우리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한 건 임등치잖아. 임등치면은 당연히 업무정지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백과 이러잖아요. 업무정지 해당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다음에 사무소 제공, 재산상설의 발생, 배상 책임 있는 것 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다. 16. 틀린 걸 찾아봅니다. 당연히 자격증 원본 거래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 작년 신설된 자 바로 나왔고 그다음에 법인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 사용해야 되고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이니까 책임자 성명을 잘 썼고 근데 이제 아저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쓰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중개는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둘 다 사용하면 안 된다 하면 틀리는 거죠. 이게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되는 것이고 17번 이번에는 옳은 걸 찾는 건데 며칠 400일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죠.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다시 등록하려면. 일단 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은 3시간, 4시간이에요. 직업윤리만 배운다고 그랬잖아. 3시간, 4시간가 틀렸고. 그다음 연수교육 실시할 때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줘라.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교육 시간은 이게 무슨 교육이냐면은 실무교육인데 어쨌든 28, 32니까 36이란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 그다음 우리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예자 10일 전이라고 했잖아. 10일 전.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18번 가죠. 이건 이제 암기 코드로 그냥 푸는 문제예요. 개공과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이거 뭐 보험회사, 신탁업자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틀렸죠 뭐. 기역, 디귿 될 수 있는 자니까 기역,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19번은 이번에 우리 마지막 우리 최종 요약서 할 때 이거 미뤘던 문제죠. 이거는 난이도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사실은 못 풀어요. 이거 못 푸는데 우연히 그냥 걸려들었어요. 우연히 걸려들었어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복의 자격증 30의 산란가 100만 원 이하인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 기준. 이게 이제 금액이 적은 걸 차지했잖아요. 이게 30만 원짜리예요. 그다음에 등록증 반납, 그다음에 표시 광고, 그다음에 사무소 명칭 문자, 백남바 50. 폐업과 그 친구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세뱃돈 5만 원씩 20만 원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폐업과 친구들 20이잖아요. 20이고 자 이보개 개니까 30. 이전 신고 30. 연수기억은 500만 원 이하잖아요. 이건 모르잖아요. 이건까지 외우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거 설명 안 했다. 30. 이 정도까지 하면 이걸 모르더라도 답을 1번은 고를 수도 있는 것이다. 설마 500만 원 이하가 답이겠냐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이드도 우연히 얻어 걸릴 때가 있다. 땡큐죠, 뭐. 땡큐. 20번. 중개보수 계산 문제인데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일 당사자니까 매매만 중개보수 받을 수 있고 한 사람한테 얼마냐 이게 물었잖아요. 2억 5천에다가 요율 줬죠. 요율. 주택이니까 조례 정하고 있고 요율은 0.4%죠. 그럼 2억 5천에 0.4%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합의된 금액이 160, 초과된 거 무효니까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이 그냥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 과거에도 이미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21번. 이거 지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소공에게 금지되는 걸 다 골라라. 금지되는 걸 다 골라라. 이건 당연히 금지 안 되죠. 사용해도 되는 거니까. 표시 광고인데 이번 이의제기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니까. 근데 실무적으로는 소공이가 개공 이름을 합쳐서 이제 광고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의제기는 안 받아줬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는 소공에게 금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거시기 아주 깔끔하지 못하죠. 이건 판매명수 관직상 두고다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 방해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한 유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전부 다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4번 고르시는 거다. 22. 자격정지 6개월은 금이둘만 그러면 돼. 금이둘. 이중 소속이잖아요. 6개월. 서명 날인, 인장, 확인 설명이 3개월이죠. 서 확인인 3개월이니까 기억 하나. 6개월인 건 기억 하나가 정답이다. 자, 23. 행정처분 승계 옳은 걸 찾는데,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답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폐업 신고한 개공의 사무소에 다른 개공이가 등록했을 때 지위를 승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으면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폐업 신고 전에 이걸 위반해서 업무정지 받은 거예요. 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우리 째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오잖아요. 다시 째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이런 건 없었잖아요. 틀린 거죠. 째분일부터 1년간. 그 다음에 지금 폐업 기간이 얼마 줬어요? 6개월. 그럼 이제 폐업 전에 위반이 업무정지구나. 1년 넘어야 안 때리잖아요. 1년 안 됐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폐업 기간이 1년 이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다 틀렸고. 4번. 재등록한 개공한테 폐업 전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숫자 나올 때는 푸는 방법. 날짜 나올 때 푸는 방법은 자, 승계된다. 째분일부터 1년간. 처분받은 날, 이날. 그 다음에 폐업을 언제 있는 건 안 줬죠. 그 다음에 이날 다시 등록했죠. 이 기간이 1년이 안 됐죠. 승계된다, 5. 이렇게 이제 정답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좀 힘들다가도 꼼꼼하게 읽어보면 5번에서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다. 24. 자격 취소 틀린 거. 좀 황당한 지문이에요. 틀린 걸 찾는데 자격 취소는 누가 해요? 청문 거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죠. 등록증을 교부하니 말도 안 되는 지문이잖아요. 정답이고요.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공이 임원됐다면 자격 취소, 부양지역 자격 취소죠. 자격증 반납은 그렇죠. 5일 보고 7일 반납이 되는 거죠. 4번은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지문을 제가 수정했어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잖아 지금. 원래는 5일 안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5일 안에 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라는 표현을 썼어 그냥. 국장과 시도지사 모두에게 그냥 통보해라. 그래서 이제 지문 수정했습니다 지금. 맞죠? 자, 앞으로 이제 5일 통보, 7일 반납 이렇게 요약이 될 거예요. 5일 통보, 7일 반납. 분실했으면 사유서 내는 거잖아요. 답은 1번 되겠다. 25번. 협회인데 협회는 항상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옳은 걸 찾는데요. 협회 총회 나오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틀렸고. 그다음에 뭐 공시법 3시간 이렇게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하거나 이건 욕 나올 만하죠. 이거 너무하잖아. 좀 적당히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우 진짜 확 그냥. 그 다음에 300정 600창 600은 100과 20 서울은 100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20 창립총회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이상. 이제 답이 5번이죠. 5번은 지금 현재 3년 연속 출제된 지문이에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2번에서 이거 멈춰버리는 거죠. 못 맞추죠.
2번에서 멈춰버리니까 이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26.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자, 임대차일 때는 취득조세 종류세율은 제외죠. 적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세부잖아요. 실내, 벽환, 세부니까 자료 요구에서 적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부잖아, 세부.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개업 공인중개 다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에서 적는다. X.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역, 니은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27. 매수 신청 대리인데 옳은 거. 미등기 건물도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들 수 있는 이유가 미등기 건물도 우리 보존 등기 안 된 건물도 경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로 보게 되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소공은 대리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틀렸고 그다음에 직접 출석 이거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정답은 5번까지 꼼꼼히 읽으면 맞출 수 있다. 1번을 모르더라도. 28.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이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우리 허가받은 토지는 5년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토지 이용의 예외가 아닌 걸 찾는데 1종 근생 또 2종 근생 이런 건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일부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경우도 일부 주택은 일부 임대를 허용하는데 근데 이게 다중주택은 고시원 같은 거잖아요. 내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내면 안 되죠. 아니 다중주택을 취득해서 실제로 이용을 하진 않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같은 거, 다가구 그리고 이제 여기 5번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런 거예요. 또 이제 기숙사는 아니잖아요. 기숙사는 내가 이용할 목적인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되는데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러나 한번 또 모르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다중주택하고 공관은 제외하거든요. 공관.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9번. 주택 임대차 신고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다. 그다음에 가배주택 의림차인. 우리 63빌딩 넘어야 되잖아요. 6천만 원 넘었잖아요. 3억 원.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때 옳은 걸 골라보고 둘 다 자연인. 왜냐면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에 신고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증액은 뭐냐면 보증금 차임이 증액됐다, 변경되었다, 계약 해제.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 또 변경 신고, 그리고 해제 신고는 다 의무죠. 다 30일. 다 30일이고 둘 다 자연인이면 둘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공동으로. 그다음 우리 전입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지.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게 되고 접수가 완료되면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니은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번. 30번.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가족묘지는 이제 틀린 거 100제곱미터 이하 맞고요. 우리 부부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부일 땐 개인 묘지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돼? 이거 찌그러한 문제죠, 그냥. 5m죠. 아니 범민묘지가 도로가 4m인지 5m인지 우리 어찌 가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장하는데 30cm 이상 깊이에 드는 것도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돼요? 돌아가셔가지고 매장하는데 웃기고 있는 거지. 어쨌든 맞고 이거는. 5번은 뭐냐면 민법상 재단법인이어야만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 민법상 차단법인은 법인묘지 허가받을 수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찍는 문제입니다. 보통 3, 4, 5번 정도에서 찍었을 거예요. 31.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쪽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실거래가 신고해야죠. 직접 거래인데 한쪽이 거부하면은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우리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지 신고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거래면 개공해야 되고요. 해지 신고는 개공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매도인이 단독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지 등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입니다. 이거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입니다. 33. 외국인 쪽인데 간단한 문제죠. 매매니까 30일. 그 다음에 교환증여. 교환증여는 계약일 60일 300. 상속, 상경, 6개월 100. 60, 30, 66입니다. 답 3번 되겠다. 자, 다음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포상금 쪽이에요. 자, 틀린 걸 고르라. 이거 조심해야지. 맞게 고르면 안 됩니다. 이걸. 틀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익명, 가명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거래신고법은 접수되고 2개월. 접수는 2번 창구 이렇게 외웠죠. 2명 이상이 각각 했으면 먼저 온 사람한테 줘야지 균등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니은, 디귿 4번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저 혼자 푸는 마지막 문제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틀린 거.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가 있구나. 이의신 청 매수 청구는 1개월 시군구.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사용대차는 제가 무상으로 하는 거랬잖아. 무상인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허가관청은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해 주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매수 청구 1개월 시군구. 답이 1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민법 콜라보.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출연했습니다. 깜짝 출연되겠습니다. 이번에 민법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6문제예요. 그중에 한 4개 정도는 뭐 저와 함께 풀어도 갑자기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인데 동차로 했을 때 이분이 더 유리하다는 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32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을 때 1번에서 물어본 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 최선수의 전세권자야. 최선수의. 네. 그럼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최선수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나 배당받고 나가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나가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쟁점은 배당 요구가 없었다가 쟁점이에요. 그럼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얘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케이. 1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 끝. 1번 문제, 이 32번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 뭐랑 취지가 똑같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 경매를 했을 때 그 임차인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경락이 인수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 배당받고 나가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야 배당받고 소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이 정답. 다음 문제 34번. 이 문제도 여기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여기만 표시하고 그다음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오케이. 조합을 일단 눈으로 몇 개 들어있냐, 3개 들어있고 몇 개 찾느냐, 하나 둘 셋으로 조합이 돼 있구나라는 걸 먼저 항상 한눈에 살펴본 다음에 기억, 여기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으면 그렇죠. 효력 발생 안 해. 그렇지. 무효. 맞고 이렇게. 맞고.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 놔두고 이렇게 일단 지우시고.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다 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예. 그럼 니은은 허가전. 그럼 허가전이면 무효. 무효. 그럼 채무 불이행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없지. 그렇게. 무효니까. 네. 계약 해지 안 그래서 되지. 지워지고 이렇게 되지. 디귿을 해야 돼. 이건 결국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문제 형태든 지워가는 형태로 하다 보면 다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방식은 정확히 외운 지문 나오면 조합을 이렇게 추려가시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렇지. 그다음 디귿은 디귿. 여기 물어본 게 이거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고. 이거는 민법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럼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만 적용하시면 돼. 아,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면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효로 확정나면 그냥 무효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아, 간단하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식의 기본은 있더라도. 물어본 게 무엇인가를 먼저 항상 정리를 하는 게 완전히 몸에 배야 돼요. 그럼 물어본 것부터 정리를 하면 답할 근거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습관적으로 맨날 앞에서부터 쭉 읽으시면 읽다가 물어보는 걸 놓쳐요. 그래서 물어본 거 찾는 거를 항시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이 지문들은 민법에서도 기초 중에도 완전 센 기초예요. 그래서 1, 2차를 같이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난이도 최하로 풀 수 있는 문제고 무조건 마셔야 돼.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다뤄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좀 제가 도움 좀 요청할게요. 안 해도 돼. 내가 할 해도 돼? 테니까. 안 해도 된답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여기 그냥 집합 건물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 틀린 것은 하시면 돼. 문제를 전체 이렇게 집합 건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것. 전유 부분이 뭐냐라고 개념 물어본 거야. 그러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 전유 그렇지. 부분. 그냥 이건 개념 나온 거고. 오. 그다음 2번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긴 문장들은 항상 끝에 질문이 나오니까 끝에부터 보시는 거야,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 독립되게 사용하려는. 그럼 앞에 나온 이 내용을 보고 찾아야 돼요. 구분 의사가 표출이 됐는지를. 그럼 첫째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했다고 나왔어. 증축. 그럼 이제 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구분 건물로 쓰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한동 건물로 증축으로 인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증축된 부분을 그냥 한동 건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표현한 그렇지, 거라 의사가 있는 거죠. 이건 구분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증축으로 인한 면적이 증가된 거니까 면적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만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구분 의사가 없으니까 구분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면 찾아서 풀 수 있는데, 이 긴 문장을 처음부터 줄 긋고 읽는 사람들은 읽다가 정신 잃어버린다고. 3번은 그냥 상식이야, 상식.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면 안 되는 지문이고, 낸 놈을 구속시켜야 돼요. 자, 4번도 이거 낱말 맞추기예요. 여기 물어본 게 이거거든. 그들 공유에 속하냐고. 그들 공유에 속하냐. 근데 앞에 내용이 일부만 공용인 게 명백하대. 그럼 원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 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얘처럼 일부만 공용인 게 명백하면 명백하니까 일부. 그들한테만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얘는 이제 민법 시간에도 자주 다뤄요. 이제 5번. 여기서 물어본 건 여기야, 여기.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 결정하냐고? 즉, 공용하는 그들만의 결의로 그들만의 하냐고 집회 물어봤어요. 결의로 그럼 원칙은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 관리에 관한 거거든? 그럼 원칙은 요 일부 공용하는 사람들 결의로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전원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렇게 나와. 그럼 아무리 일부에 대한 관리일지라도 이 관리가 다른 전원한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당연히 이때는 전원 결의를 해야지. 전원한테 그렇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전원의 집회 결의로 결정. 그러니까 객관식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문장 내에서 질문, 뭘 묻는지랑 답할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최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민법이잖아요. 민법인데 현재 이게 집합건설법이 현재 3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사실 집합건물법은 우리 민법 시간에도 깊이 있게 안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 이 5번은 우리도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거예요. 이 법조문이. 네. 지역적인 것들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틀려도 괜찮지만 무조건 아무거나 찍을 게 아니라 문제 지문 자체에서 낱말 맞추기라 또 해가지고 처리 가능한 건 할 수 있다는 거지. 나오더라도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후보 중에서 고르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는 풀어보자. 그렇죠. 네, 오케이. 이 문제는 틀려도 돼. 다음 이건 반드시 맞춰야 돼. 이제 주택임대차 나왔단 말이야. 주택임대차. 그리고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 이거를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틀린 걸 고르라는 거. 수업 시간에 틀린 거 고르라는 박스 문제들은 자칫 옳은 게 답으로 들어있을 때 거기다 답 써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도 주의하자고 쓰라 그래, 이렇게. 이렇게까지 쓰고. 저는 막 엄청 크게 이렇게 그리라고 하거든요. 엄청 크게 이렇게. 그래도 돼요. 문제 풀다가 알았어 이렇게 풀으라고. 그래서 이제 기억에 쉬운 문장이니까
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세, 전세든 임대든 일단 주택에 대한 건 다 적용된다고. 그렇죠. 그럼 얘 맞거든요. 맞죠. 그럼 기억 들어간 거에 가서 죽여버려야 돼. 얘들을. 그렇지. 그래야 반대로 답을 쓰는 일이 없게 된다고. 그렇지. 그럼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니은은 그냥 안 해도 돼. 맞는 거지. 니은은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걸 고르라 그렇지, 그랬기 무조건 때문에 틀린 거지. 무조건 틀린 거지. 여기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여기 틀린 거야. 그렇죠. 이제 디귿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 그럼 기니까 끝에 보셔야 돼요. 여기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냐 안 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택 임대차에 나오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랑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그렇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 요구 채권인 게 원칙인 거라고. 그렇지. 근데 해당 안 된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숨을 고르셔야 돼. 아, 틀린 것을 고르라 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에다 답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38번. 여기는 분묘만 표시하면 되고 분명. 또 이것도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일단 주의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이 제일 길어. 길어. 그러면 짧은 거 먼저 해도 돼요. 기억 빼고 니은 디귿부터 해도 되잖아.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그냥 상식적인 옳은 문장이고. 그렇죠. 자, 디귿은 시효 주장할 수 있니? 그럼 분묘기지권 시효 주장은 장사법 시행일 전에 설치되냐 후에 설치되냐가 그렇죠. 기준이니까 결정이죠. 법률 시행일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거래. 얘는 이후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효 취득 주장 없지. 못해. 이제 틀렸어. X. 그럼 이제 조합을 내려가면 기억이 기니까 나중에 한다 손 치더라도 틀린 걸 찾으라 틀린 걸 했으니까. 찾으라 그랬으니까 니은 니은은 들어간 맞았고. 거는 일단 답이 아니고 니은 들어간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이 들어있는 거 요 둘 이렇게 남아요. 그렇지. 그럼 얘도 답이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결국 기억을 해야 돼. 그럼 기억을 하실 때 기니까 끝에부터 보셔야 돼. 승계인한테 미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앞에 내용이 소유자 승낙을 받아가지고 성립한 분묘기지권이야. 오케이. 그럼 승낙하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는 당사자 간에 지료 약정을 하면 지료가 발생하고 그렇지. 안 내도 된다. 라고 무상으로 하면 무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승낙에 의해 성립할 때는 성립 당시에 분묘에 대해서 지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해 약정을 했대. 그럼 약정했지. 당사자 간에 약정한 대로 승계인한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해서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기억이 흔히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새로 나온 거야. 최근에 아, 최근 판례, 맞아요. 최근 판례. 최근 판례가 아니라 이게 새로 나온 거고 아는 거 먼저 해가지고 답에 근접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40번. 명의시탁의 쟁점은 일단 갑이 친구 을 이게 쟁점이야 이게. 그렇지. 친구하고 친구니까. 을을 명의 수탁자로 해가지고 명의 시탁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출발은 그냥 갑과 을이 무효인 명의 시탁한 사례예요. 그렇죠. 친구니까. 친구니까. 그리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는 기억에서 명의 신탁은 무효다라고 그냥 친구니까 무효야. 친구니까 무효지. 바로 시작돼. 기억 들어간 거 이제 세 가지 친구. 남아요. 그다음 니은. 니은. 길 때는 끝에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럼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냐? 볼 수 없다. 그냥 바로 맞는 문제야. 바로 맞는 거지 뭐. 앞에 두 줄은 읽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명의 신탁은 사회질서만은 절대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디귿이 끝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렇지. 근데 을이 수탁자였거든. 근데 수탁자. 앞에 소유자가 병이고, 병이고 계약 명의신탁을 했대.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럼 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유효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병을 찾으셔가지고 알았대. 알았대. 그럼 무효라. 알았으면 소유권 무효. 취득 못해. 못한다. 이렇게 X. 푸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옳은 걸 찾는다고 했으니까. 네. 사번. 근데 이제 디귿번 가지고 이번에 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았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 말이 없으면 행위 당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기할 거리가 아닌 거야. 이유지 이인처가 안 되고. 계약할 땐 몰랐으나 계약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써 있어야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는 써야지. 거예요. 구체적으로 써야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자, 동차로 했을 때 방금 6개 중에 몇 개 정도? 네 개는 쉽게 맞추죠. 네 개, 쉽게 맞출 수 있고. 네 문제는 쉽게 맞추죠. 그리고 2개는 뭐 찍어서 하나 정도. 그렇지. 아니면 다 틀릴 수도 있는 틀려도 거고. 근데 2차만 공부를 했어도 이 정도 4개 정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민법이 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보다 더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보다 더 나올 수는 없고 이제 중개 실무 쪽에서는 이제 요즘에 민법 추세로 가고 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모르는 문제 가감이 아까 찍고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동차로 하는 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네. 일찍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가급적 동차로 밀어붙이시는 게 그럼요. 좀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좀 유도하려고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가지신. 네. 덕수님 모셔서 문제 푸는 방법 제대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